네, 오늘장 시원스러운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우리 증시 속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펀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은 좀 볼 게 많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전장의 강펀치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눈에 띄는 이런 테마와 섹터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전장이 전일 미국 시장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1270원대에 안정화가 되면서 출발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전의 펀치는 M&A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일 미국 휴장이 있었던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몰랐는데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으로 대응이 되는 것 같아서 산타 랠리 조금 며칠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산타가 끝났군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와 리오프닝 섹터 이쪽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전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울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다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매각 추진에 관련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벤처 캐피탈 이런 자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각가는 2천억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협상자로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주사 재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산 운용이라든지 우리 글로벌 자산 운용 그리고 우리 자산 신탁까지 이제 인수를 했던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울 인베스트먼트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까지 더 강화를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최근에 일봉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출렁거림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M&A 관련된 모멘텀은 그날 뉴스와 수급에 따라서 단기간의 흐름이 조금 많이 부침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근 12월 초에 겪었던 이런 가격대까지 치솟는 이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매각 재점화가 되고 있는 유한타 증권입니다. 유한타 증권도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지주의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액은 1조 2천억 원 정도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은행권 M&A 하기에 적기다라고 이제 우리 금융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딜 주관사를 계약 체결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아침 가격보다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물량 출회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번 장대 양봉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다울 인베스트먼트 이런 흐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금 레벨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품 섹터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와 그리고 이치 한불 그리고 토니모리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뉴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이런 사망자 소식이라든지 일 확진자 뭐 50만 명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8일에 이제 격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이제 입국자 시설 격리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큰 주식들도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한국 화장품이 27% 정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며칠 정도 더 랠리를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치한불도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치한불도 지금 8%가량 상승입니다. 지금 바닥 어느 정도 저점 올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화장품 섹터들은 며칠 정도 랠리를 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센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꼭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니모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들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보시면은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웬만한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수급 다 빨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안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어쨌든 전면적으로 8일에부터는 완화하기로 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재개되겠다라는 전제 한번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M&A 이슈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핫하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이 유한타증권인데 회사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보도가 일단은 좀 나온 상황이고 조회 공시 답변은 오후 6시까지인데 이 부분은 아직 공시로 좀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신 거죠. 지금 매체 보도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공시를 확인하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한 20분 전이나 아마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M&A 관련된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왔을 때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유한타와 우리금융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할인된 가격에서 인수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것은 아무래도 가격 협상에 대한 이런 여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급등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20%에서 3%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적합한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긴 흐름, 제 생각에는 내년 1분기 내에는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만한 뉴스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실 종목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추가를 하셔서 주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강펀치가 예상되는 쪽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강펀치 키워드를 보시죠. 네,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준비하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좀 전에 화장품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워낙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시죠. 네, 리오프닝이 좀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항공주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항공도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드디어 이제 필수 신고 국가로 해서 승인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이런 노선에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좀 해치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제한에 관련해서 올해 2월에 조건부 승인을 조금 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통과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심리 개선으로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이런 기타 LCC 업체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본격적인 경제 활동이 진행이 내년에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해외 항공권 가격이 올해 상반기 때보다 확실히 오른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가도 상승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항공권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 영국까지 지금 승인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되면 될수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항공주들의 심리까지 개선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면세점과 카지노 쪽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 GK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권에 들어간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씩은 놀라게 되는데요. 호텔신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올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 27% 정도 증가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임양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1,500억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텔신라를 보는 약간의 관전 포인트는 얘네들의 총 차입금은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또 너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오프닝의 면세점 효과로서 과연 상쇄를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쁘게 무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2개월도 채 안 돼서 340만 주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그만큼 뒷받침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K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요즘 52주 신고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요. 정말 이런 카지노, 레저 이런 쪽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봉상에서 61선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방향이 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말을 뜨겁게 달구는 종목군들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원투펀치 신한투자증권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